9월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 HSD 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선주와 이 조선 이 기자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상승이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차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형님 주인 이 조선주 자체가 지금 다시금 이 유증 등의 이 불안 요소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의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전에 이 수주를 바탕으로 이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본다라면은 현재는 다시금 이 탱커 수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 한두 달 새에 이 44% 넘게 올랐다가 다시금 수익률을 모두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선주가 가야 이 기자재주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유증으로 인한 이 오버행 이슈와 이 탱커 수주가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지 않는 이상 조선주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힘든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농심과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주 섹터로서 이미 제가 분석했을 당시는 22년 2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 제품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은 이 원자재 가격은 꺾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가 발생하면서 이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위기는 있었죠. 이 정부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면 가격 이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4.5%의 이 가격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7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라면 가격 인하가 이 수익성 악화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가격을 워낙 많이 올려놓았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이 스프레드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도 이 늘어난 스프레드를 바탕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6% 증가한 47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라면, 특히 이 라면 업종, 이 식음료주 중에서 이 라면 업종이 급상승한 이유에는 바로 이 수출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작년 대비 이 농심보다는 이 삼양이 더 큰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결국은 이 수출 수요가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수출이 또 좋은 이유는 지금 현재 이 환율 체계 상에서는 상당 부분 이 수출로 인한 환차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식음료주 중에서는 이 라면주가 주요하고, 이 라면주 중에서도 이 수출을 많이 하는 이 삼양식품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외에서 이 국내 라면에 대한 이 선호도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 수출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뷰웍스는 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익성이 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주가도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이 횡보하고 좋은 수익을 내지 못했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수익률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브릿지 연료로서 이 LNG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LNG를 대체하는 수요로 이 LPG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 이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롯데케미칼과 같은 이 석화 회사에서 이 기존에는 이 나프타를 공급받아서 이 에틸렌을 만들었었는데, 이 정유사에서 직접적으로 이 나프타로 이 에틸렌까지 생산함에 따라서 이
이 롯데케미칼 같은 이 화학회사에서 더 이상 이 정유사에서 나프타를 공급받지 않고 이 대체제로서 이 LPG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호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롯데케미칼과의 계약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LNG의 대체제로서 이 LPG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이 나프타의 대체제로서 이 LPG 수요가 늘어나는 점, 이러한 점들이 이 LPG 수요량을 늘려서 이 박리담회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수요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률도 상당폭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LPG 가격도 이 10월부터는 전달 대비 킬로그램당 80원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LPG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쉽지 않지만은 이 트레이딩 수익을 위해서 상당 부분 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LNG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대체제로서 이 LPG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트레이딩 이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속을 많이 썩인 이 종목입니다. 특히 이 메디톡스와의 이 보톨리늄 톡신 이 소송에서 이 패소하면서 주가는 상당 부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도 상당히 많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 번 이 강조 드렸다시피 이 수익성 자체는 훼손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한 예로 올 상반기 이 매출액을 보면은 나보타 수출액은 629억 원으로 2년 연속 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대웅제약과 이 메디톡스 간의 소송은 이 국내 물량에 대한 소송이고, 이미 이 미국 쪽에 가장 많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는 이 미국 쪽은 이 2020년 이미 에볼루스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 개런티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국내 소송에서 지더라도 이 대웅제약이 이 메디톡스에 이 개런티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보타 매출에는 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 나보타의 매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 호주에도 이제 출시 계획이고, 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쪽으로도 이 진출함에 따라서 나보타의 이 해외 매출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대웅제약은 이 팩스클루와 이 엠블로라는 이 게임 체인저 신약도 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고, 현재는 이 볼륨 증가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이마켓 코리아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JVM도 최고 134%까지 주가가 상승한 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HD 일렉트렉 같은 경우에도 최고 161%의 주가 상승을 보인 후에 현재 어느 정도 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현이와도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최근에 분석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력하게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 EPC 회사들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국제 유가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산유국들이 이 균형 재정 유가 위에서는 계속해서 이 투자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저유가 시대에 투자하지 못한 것과 지금의 고유가 시대에 이 새로이 투자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이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투자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국제유가이고, 이 국제유가가 70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지 이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에 주가 약세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화공 부문 이 대형 프로젝트의 이 수주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국제 유가가 고유가를 지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동 산유국들의 이 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EPC를 주로 하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이 수주가 좀 약했지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수주 가이던스를 12조 원으로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수주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향후 이 수주만 회복된다면 주가가 강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피드에서 이 기본 설계인 이 피드에서 이 EPC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일관화 체제를 갖춘 만큼 예전에 비해서 이 공사 시 이 수익성도 확보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최근에 분석한 이 토니모리와 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토니모리, 이 한세실업, 이 기업은행 모두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 토니모리와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뽑은 것입니다. 특히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드 사태 이후로 거의 7년, 8년 넘게 장기간 하락했던 만큼 주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관광객 회복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포인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 8월 방한 외래객 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거의 100만 명을 거의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방한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방한객 수가 회복되어야지만은 이러한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일 개연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방한 외래객 목표 수인 1000만 명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 향후에 계속해서 방한객이 늘어나서 회복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인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주식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9%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 상위 주요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금융회사, 특히 은행주들이 눈에 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주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으로도 수익을 내고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향후 주가가 정상화될 때 주가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으로 9월 포트폴리오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